네, 안녕하세요. 스탠리 타임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 만드는 글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감사하게 이제 많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진행했던 것들 기준으로는 이제 로그인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라는 화면을 좀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에 개선했던 것들 좀 저번 영상 다음으로 했던 개선 일정들을 좀 공유해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던 템플릿을 이제 한글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티치. 스티치가 뭐냐면은 구글에서 구글 UI, 예, 웹앱 디자인이죠. 웹앱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AI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스티치로 제작한 UI 화면에 어, 개별 버튼 기능이랑 기능 추가랑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 혹시 1편 영상 보셨던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1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화면은 바로 그냥 대화창이 있고 단어를 입력하면 제가 AI를 연결했던 데서 바로 그냥 문장이 나오는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스티치라는 디자인 서비스로 화면을 만들 때, 이 스티치라는 친구가 제가 벤치마킹할 이미지를 첨부를 안 하고 그냥 너가 임의로 만들어 봐. 그래서 지금 이런 서비스까지 만들었는데 디자인 너가 알아서 해줘라 했더니 좀 여러 기능들을, 여러 화면들을 디자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 화면을 보고, 어, 안티그래피티랑 소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 나온 디자인 화면에 어떤 식으로 좀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뭘 좀 뺐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봐서, 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랑 대시보드를, 디벨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으로 텍스트가 작성되는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거를 좀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디벨롭된 화면은 요렇고요. 이게 지금 최종 배포된 버스텔이라고 하는 데서 최종 배포된 화면입니다. 이제 요 링크를 제가 외부에다가 공유하면 이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전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좀 날것의 화면이었습니다. 날것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티치 말 나온 김에 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티치 제가 화면을 참고로 요 지금 제가 이동했던 링크들은 그 여기 설명란에 제가 다 링크를 다 공유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스티치, 제가 요 스티치로 만드는 방법도 차후에 좀 따로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릴 게 참 많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네, 따로 그 벤치마킹할 디자인 이미지를 첨부를 안 하고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거를 디벨롭 하고 싶어라고 해서 네, 네, 요 이미지를 디벨롭을 한 거예요. 요런 이미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원래는 영어로 나왔었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바꿨어요. 참고로 지금 저는 배포를 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식이 일단 저희 자체 PC에서 코딩을 먼저 하고 안티그래피티로 같이 대화하셔가지고 코딩을 먼저 하고 이제 최종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GitHub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여기 GitHub이라고 하는데 업로드를 하고 GitHub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흔히 쓰시는 요런 그 개발 저장소죠.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버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배포를 한다. 여기가 지금 버셀인데 요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안티그래피티로 대화를 해서 요거를 바꿔줘, 한글로 바꿔줘라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시보드 이미지를 대시보드에 들어가니까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티그래피티 얘기해서 대시보드 이미지가 요 메인에 있는 이미지랑 동일하게 나오게끔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원래 이메일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 오픈 카톡으로 이동하게끔 해서 제가 오픈 카톡 링크를 그냥 만들었어요. 클릭을 해보면 바로 그냥 오픈 카톡 링크로 이동하게끔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여기 작동 방식이라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디벨롭을 할까. 근데 안티그래피티가 요걸 클릭을 하면은 밑에 요런 설명이 나오게끔, 그게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요 설명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데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설마, 다행이네요. 로그아웃 기능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메일이 있고 여기서 제가 어떤 좀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안티그래피티랑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요 로그인 기능은 저희가 앞단에 진행했던 스파베이스, 네, 스파베이스, 스파베이스라는 데서 이제 백엔드죠. 여기서 데이터를 올리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가 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안티그래피티 키셔가지고 안티그래피티나 제미나이로 키셔가지고 제가 했던 과정들을 그냥 대화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줘라고 하면 안내해줘요. 그래서 이 스파베이스에서 백엔드를 구축을 해야 돼라고 해서 로그인을 그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파베이스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SQL 에디터 이런 데서 테이블 에디터 해서 이런 데서 제가 지금 추가를 해가지고 일단 로그인을 하기 위한 데이터, 로그인한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니까 회원가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티그래피티랑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이런 식으로 쳤을 때, 네, 이렇게 뭐 오류 버튼이 뜨게끔 해서, 알려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안티그래피티랑 얘기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했던 게, 제 이메일 주소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은,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제 그 확인창? 이메일로 인증창 링크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메일로 인증창 링크를 받아서 그 인증창 링크를 클릭하면 열리는 방식으로 얘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링크를 따라서 사용자를 확인하세요 해서 슈퍼베이스에서 보내줬죠. 슈퍼베이스, 어스가 이게 약간 로그인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메일을 확인하세요 눌렀더니 회원가입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라는 버튼을 제가 넣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회원가입이 됐고,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원래는 몇 자리 쓰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지금 그냥 직간접적으로 한 8단어인가요? 네. 근데 단어를 적게 넣었을 때 단어를 많이 넣으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바이브 코딩 혹은 뭐 AI 코딩이라고 그러면 되게 쉽게 그냥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니즈가 코딩 공부를 하지 않고 빠르게 뭔가 만드시고 싶은 서비스를 만드시기 위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어, 개발자분들도 계속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 오류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구글 같은 데 검색해서 찾아보고 수정하고의 일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저희가 코딩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코딩을 안티그래피티가 대신 해줬다 뿐이지 어쨌든 이런 오류나 어떤 문제점들은
저희가 기획자 관점에서 계속 좀 잡아줘야 된다고 일련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인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요게 좀 잘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계속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개선되는 화면인데 개선되기 전에 화면이 다행히도 스티치에 있네요. 요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근데 요게 제가 만든 서비스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 저는 이제 요거에서 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제미나이랑 대화를 해서 제미나이랑 에이전트 매니저죠. 그 안티그래피티 안에 에이전트 매니저 예전에 판인가요?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에이전트 매니저랑도 대화해보고 제미나이랑도 대화를 해서 넣을 거 넣고 이제 안 넣을 거는 안 넣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좀 뺐어요. 보시면은 좀 내용이 바뀌었죠. 보시면은 상단에 뭐 메뉴바 같은 것도 없어지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성된 게 요거였는데 예, 그 메인으로 돌아가기도 없었어요. 우리 대시보드로 가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메인으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말 그대로 첫 번째 메인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게 로그아웃 기록이 이제 남아있게끔 대시보드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게끔 내가 가입한 회원 가입한 화면에서 여기서 감정 날씨를 선택을 하고 네, 털어놓으세요. 기분이 아주 좋아 하고 오늘의 기록 완료를 누르면 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요 단어 이게 이제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단어가 짧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쪽으로 요 뒤에 검정색 배경이 없었어요. 검정색 배경이 없고 흰색 글씨만 있고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흰색 글씨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흰색 글씨의 그림자가 없고 뒤에 배경도 하얀 약간 환한 배경이니까 하얀 배경이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디자인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해서 개선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고 이 문장도 문장도 단어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진정성 있게 형식적으로 좀 짧게 쓰지 말고 한 두세 줄 정도로 해서 좀 공감이 되게 그 문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참고로 요 답변을 주는 AI는 어디서 답변을 주냐면은 GROQ라는 데서 답변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록라는 데서 그록이네요. 일론 머스크 회사인가?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 참고로 제가 모릅니다. 네, 모른다는 게 이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지 않고 원래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제미나이와 얘기를 해서 이 서비스를 추천을 받은 거예요. API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 서비스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게 지금 원래 영어였어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요 왼쪽에 있는 단어들만 한글로 바뀌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영어로 나오고 근데 상단은 영어인데 하단 내용은 한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단의 내용을 한글로 보게끔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감정 흐름이 원래는 지금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점수가 바뀌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고 하단에 날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메인 페이지에 있던 메인 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메인 기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안티그래피티랑 대화해보고 제미나이랑도 대화를 해서 제일 처음에 있던 게 메인 기능 아니냐 요걸 좀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게 수정해줘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제일 처음엔 얘가 좀 말을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요거 숫자만 바꿨고 줬다고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딩을 하실 때 음, 얘가 계속 바꿨다고 했는데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폴더에서 네가 바꿨는지 얘기해 줘라고 해서 그럼 얘가 위치를 얘기해 주거든요.
저희가 안티그래피티 켜보시면 안티그래피티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참고로 지금 요 화면은 여기 파일에서 오픈 폴더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바이브 코딩 하신 폴더를 넣으셔야지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어떤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들의 위치를 좀 알려줘. 네가 진짜 수정했으면. 그래서 위치를 들어가서 봤는데 수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한 번씩은 해야 돼요. 네, 코딩을 몰라도 물어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야, 너 안 했잖아. 빨리 해가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하단의 날짜도 표시가 안 됐었는데 실시간으로 팝엑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요 워딩이 제가 만든 스티치에서는 요 워딩이 아마 요게 요 용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용도를 활용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재미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뭐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기분이 너무 나빠 했을 때 하단에서 이제 어떤 처방전을 진행을 해보자. 처방전으로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추가가 안 됐다고 나오는데 네, 물론 이런 정도로 나오고 끝나든지 아니면은 요걸 따로 뭐 저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어, 외국어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까 G GROQ 라는 데서 연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글로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안티그래피티랑 얘기할 때 가끔 뭐 이런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로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서 예,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오류가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시행착오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요거는 배포된 거고 배포되기 전에는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이 PC에서 코딩이 끝나면 로컬 호스트라는 이게 원래는 HTML, CSS면 그 HTML 파일이 있거든요. HTML 파일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거기서 바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리액트라는 이제 프론트엔드 어떤 언어가 있는데 리액트 지금은 Next.js라는 프론트엔드 언어로 진행을 하는 건데 요 Next.js라는 거는 키려면은 로컬호스트 3000이라는 데서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켜야지 내 PC에서지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PC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최종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버셀이라는 데서 배포를 한 건데 어, 스파베이스라는 이 백엔드 있잖아요. 이 백엔드는 그냥 PC에서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PC에서 먼저 로컬호스트 하고 스파베이스 연결하면 데이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깃허브에 배포를 할 때 좀 시행착오가 또 있었는데요. 깃허브에 배포를 할 때 음, 배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안티그래피티 안에서 여기 하단, 아니 상단이죠. 상단에 토글 패널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패널이 하단에 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npm install 다시 github 해서 어떤 단어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요걸 입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키는 거고 이거 말고 깃허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배포하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는 원래 외웠는데 또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그냥 깃허브에 배포해줘 라고 여기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얘가 배포를 해줍니다. 네, 로컬호스트 링크가 나왔습니다 하면은 네, 로컬호스트 링크를 우리가 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로컬호스트를 어, 아, 참고로 이제 안티그래피티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계속 얘가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나는 허가 일일이 안 받고 얘가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실 때는 여기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안티그래피티 세팅을 누르셔가지고 이 오토 큐션 뭐 리뷰 폴리스 여기서 리퀘스트 리뷰가 아니고 올레이스 프로세스를 누르시면 얘가 자동으로 두 개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락을 안 받고 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죠 로컬호스트 3000. 근데 깃허브에 업로드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로컬호스트 먼저 배포해보고 깃허브도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그래서 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원래는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은 자막이랑 다컷 편집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편집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상 촬영 시간이랑 편집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최대한 바로 찍고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게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고 저도 이제 배포하기가 편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데 네, 그래서 지금 로컬호스트 배포가 됐습니다 해서 로컬호스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웹사이트 PC죠. PC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근데 그래도 서베이스는 작동을 해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와 컵에 배포해줘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배포하는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인터넷에 치셔가지고 배포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서 지금 보면은 엑셉트 올또 나와 있네요. 엑셉트를 보면 인터넷에 배포하는 방법이라고 치셔가지고 터미널에다가 배포하는 걸 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바이브 코딩은 어쨌든 핵심은 나는 기획자고 개발을 안티그래피티로 해서 안티그래피티가 이제 개발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뭘 얘기냐면은 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똑같은데 왜 또 올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컬호스트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깃허브라는데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업로드하는 단어가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커밋, 푸시. 그래서 보시면은 요겁니다. 네, git add 변경사항 담기 여기 뒤에 아마 점까지 포함일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란 거, 빛이 노란 거, add가 이제 추가죠. 엔터. 그다음에 메시지. 커밋 메시지. 요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를 저장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보여드릴 이유니까 오류가 났을 때는 왜 오류가 났는지를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또 오류가 있는지. 네, 그러면은 everything up to date. 요게 지금 어, 커밋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git guide md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보겠습니다. git
왼쪽에 안 보이는데? 깃 가이드? 깃 가이드. 그냥 이름이 네. 리드민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죠. 이 가이드 MD가 없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안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 그냥 깃 가이드가 있네요. 이걸 오픈 한번 해 볼게요. 아 네. 있네요, 있네요. 가이드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요거대로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없이 킷 푸시 오리진 메인 요거를 누르면 요게 이제 여기서 바뀌어요. 요게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거 상단에 새로 고침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yesterday 어제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초초로 바뀝니다. 14초. 그럼 제대로 되신 거예요. 깃허브를 하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앞단에 했던 영상들을 쭉 보시면 버셀에다가 연결을 해놨잖아요. 깃허브랑 버셀을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깃허브의 코드 내용이 바뀌면 버셀이 자동으로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다 하실 때는 요것도 이제 물어보면 되긴 하지만 안티그래피티에다가 안 됐다 하시면 여기 왼쪽에 디플로이먼트 보셔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리디플로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재시작 같은 거죠. 재시작. 아마 오류가 나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뜰 겁니다. 근데 오류가 안 나면 레디. 그럼 여기서 이제 리디플로이 누르셔가지고 재부팅 하듯이 해가지고 여기서 최신 업데이트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티치에서 디자인했고 만약에 여러분들 스티치에서 좀 내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요. 요거는 토스 화면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런 컨셉과 같은 디자인을 리디자인 해달라고 했더니 똑같이 안 만들고 디자인을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요것도 인사이트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회사께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얘가 인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아직 실험은 안 해봤지만 아마 똑같이 만들어줘라고 하면 똑같은 템플릿을 영어로 바꿔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얘가 생각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이미지들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위치로 화면을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데서 내 PC에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뭔가 미비된 것들이 있는지 일단 중점으로 했던 건 로그인,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영어로 돼 있는 거 한글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얘가 만들어 준 거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 빼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메일이 있죠. 근데 저는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기능 수정을 하고 배포를 진행을 했다. 저는 백엔드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대시보드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수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소통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혹시나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저랑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좀 이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어려운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토스앱 만들어내 뭐 이런 건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일상에서 필요하신데 좀 작은 서비스인데 웹이나 뭐 앱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참고로 앱 서비스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좀 참고해서 영상 만드는 과정을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아마 좀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요 사이트를 좀 승인을 받아서 광고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광고 넣는 거랑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래서 구글에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고 확인을 해서 오늘처럼 네,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과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브 코딩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제가 겪고 영상을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랑 웹사이트 노출 이거 끝나면 아마 이제 앱을 좀 조정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